백종만 읽을러. 우리 이제 함께 읽어요. 백종만 읽어요. 꿈꾸는 정원사의 사계, 소박한 정원. 오경아 지음, 궁리. 두 딸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였던 여자가 어느 날 정원 일을 배우겠다고 영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바람과 비, 햇볕, 흙 속에서 식물의 지혜를 배우며 가든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초록의 정원에서 자연과 삶을 동시에 배운 그녀의 내밀한 정원 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박한 정원은요, 잘나가던 방송작가였던 지은이가 정원 일을 배우고자 호련히 영국으로 떠나가 펜과 키보드 대신에 전지가위와 삽을 들고 영국의 대표 정원들에서 보낸 3년여간의 시간을 고스란히 담아낸 책입니다. 이 책 속에서 그녀는 초록의 정원에서 느끼고 배운 감동과 기쁨, 슬픔과 깨달음을 100여 개의 산문으로 소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흙을 일구고 나무를 다듬고 농기구를 다루면서 흘렸던 땀방울들이 진지하게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속에 있는 가든 팁은 독서의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글로만 가득했던 책 속에 실제 사진들을 바탕으로 한 손그림 사파를 입혀서 볼거리와 느낄거리를 한층 더 보강을 했던 것인데요. 책을 읽다 보면 늦가기로 정원사이자 가든 디자이너로서 공부를 해나가면서 어렵지만 한 걸음씩 더 배우고 성장해가는 지은이의 모습에 공감을 하면서 작지만 소중한 용기와 그리고 위안을 느끼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결심과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소박한 정원은 100여 개의 정원 일기와 그리고 50가지의 가든 팁, 그리고 23가지의 정원 브로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식물과 자연, 정원 일과 가든 디자인, 나아가서 영국의 정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가든 팁을 소개하는 출판사의 글에는요, 이런 것들이 실려 있습니다. 서울 동숭동 대학로, 옛 서울대학교 문과대학 자리에는 1929년에 심긴 마로니에 나무 한 그루가 아직도 푸른 잎을 들이우고 있다. 유럽이 자생지인 마로니에의 공식 식물명은 에스큘러스 히포카스타늄으로 프랑스에서는 마로니에, 그리고 영국에서는 홀스 체스트넛으로 불리고 있다. 우리가 쓰는 마로니에는 바로 이 프랑스 말에서 따온 것이다. 지은이는 50가지의 가든 팁을 통해서 정원과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식물들에 얽힌 다채로운 이야기를 꼼꼼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정원을 대표하는 식물들의 자세한 이력부터 식물의 학명이 필요한 까닭, 겨울 추위가 식물에 필요한 이유, 그리고 식물의 습성을 알아내는 방법, 일상에서 쉽게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아이디어까지 우리들의 정원 상식 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정원사의 꼼꼼한 메모장과 같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부록에서는요, 5월 중순에 유럽에 갈 일이 있다면 꼭 런던에서 열리는 런던 첼시 플라워쇼에 들러볼 일이다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8만 원이 넘는 비싼 입장료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관람객이 이 꽃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꽃을 보는 경지를 넘어서 정원 예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그 진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로그로 실린 영국의 정원 관련 볼거리 23은 독특하면서도 의미 있는 여행을 떠나고픈 이들을 위한 아주 유용한 팁이 될 것입니다. 지은이가 일했던 큐 가든과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정원 시싱허스트 캐슬 가든, 거리 꽃시장인 콜롬비아 로드 플라워 마켓 등
읽는 것만으로도 생생한 영국 정원과 관련 명소들의 핵심 이야기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든 디자인 공부를 하겠다고 한국을 떠나온 건 어쩌면 빛 좋은 핑계였을지도 모른다. 16년 동안 방송작가로 일하면서 매일 써대는 방송 원고가 내 삶이고 힘이고 돈이고 명예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런데 40의 나이가 소리도 없이 다가오는 어느 쯤에 참 많이 지치고 망가져 있는 나를 발견했다. 아이들의 작은 실수를 참아주지 못하고 작고 사소한 것들을 용서할 수 없어 괴로워하고 불쑥불쑥 찾아오는 조급증은 늘 심장을 불안하게 뜀뛰게 했다. 아파트가 싫어 일산에 집을 짓고 들어간 뒤 작은 마당을 선물로 받았다. 그 손바닥만한 정원에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계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6해를 보낸 어느 12월의 새벽. 밤새 내린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에 서서 가을에 맺힌 고염을 먹으려고 찾아온 새들 속에서 문득 알았다. 이 작은 정원에서 지극한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을. 이게 영국으로까지 나를 떠나오게 한 진짜 이유고 변명이다.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일꾼이 가장 골칫덩이라고 하더니 내가 꼭 그 꼴이었다. 남들보다 깨끗해 보이는 화단을 만드는 게 정원을 잘 가꾸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뭐든 서둘러 남들보다 더 일찍 시작하고 정리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다. 마음 조급한 정원사의 손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바람 잘 날이 없다. 충분히 스스로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못하고 미리 자르거나 미리 내놓은 식물들은 엄청난 시련을 치르거나 죽어간다. 정원 일은 요즘 세상과는 반대로 가는 일이다. 빠르고 간단하게가 아니라 느리게 천천히 가는 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이다. 아무리 마지막 추위가 다 지나갔다고 일기예보가 장담해도 한번 짚어가는 답답한 느림, 누렇게 빛발해가는 잎사귀가 보기 싫어도 식물 스스로가 이제는 됐다고 말해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무던함, 잘라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한 후 가위를 드는 신중함, 그게 정원의 일이다. 그 훈련이 정원사의 공부이기도 하다. 나뭇잎은 스스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무가 잎을 잘라내는 것이다. 나뭇잎이 나무에 연결된 부분을 점점 부풀어 오르게 한 뒤 결국은 떨어져 내리게 한다. 자기 몸의 일부였을 텐데 그 잎을 잘라내는 나무가 많이 아팠을 것도 같다. 하지만 추운 겨울이 오면 잎이 필요 없어진다. 아니, 잎을 계속 달고 있으면 나무 전체가 죽게 된다. 잎을 달고 있으면 뿌리로부터 수분을 빨아들여 밖으로 다시 수분을 빼내는 작용을 하게 되고 결국 빨아들인 물이 얼어서 식물 전체가 동사하게 된다. 떨어지는 낙엽이나 잘라내야 하는 나무나 다 아팠겠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유난히 바람결에 부대껴 떨어지는 낙엽의 소리가 그렇게 슬프게 들리는지도 모르겠다. 정원사의 일 역시 식물을 키우고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 식물의 타고난 품성과 본성을 이해하고 그들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니라. 생각해보면 참 단순하다. 생김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피워내는 꽃과 잎도 제각각인데 같은 기준에 놓고 똑같이 자라달라고 주문하면 모두가 행복할 리 없다. 어떤 식물은 햇볕 쨍쨍 내리쬐는 양지를 좋아하지만 어떤 식물은 그늘진 응달을 좋아하고 어떤 식물은
물기 없는 흙을 좋아하지만 어떤 식물은 뿌리를 거의 물속에 담그고 있어야 편안해한다. 그 타고난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모두가 행복하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짧게 낭독해드렸던 소박한 정원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 저희 집에도 작은 정원이 있는데 참 무심코 그냥 내버려두기만 했었던 정원의 식물들에게 참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정원의 일을 매우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배우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식물에 대한 이해만 있더라도 어떤 식물들을 어떻게 관리해주면 더욱더 풍요롭게 정원을 가꾸고 그리고 나의 삶도 같이 가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책이었습니다. 작가 소개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아 작가는요, 방송작가 출신으로 2005년부터 영국 에식스 대학교에서 7년 동안 조경학을 공부하면서 정원 디자인과 가드닝에 대한 내밀한 이야기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정원을 잘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식물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는 것을 깨닫고 세계 최고의 식물원인 영국 왕립식물원 큐 가든의 인턴 정원사로 1년간 일했습니다. 오랜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정원 설계 회사인 오가든스를 설립하고 가든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고, 그리고 속초에 자리한 오경아의 정원학교를 통해서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가드닝과 가든 디자인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중도문길 24에 위치한 오경아의 정원학교에서는요, 정기적으로 이론과 실습이 함께 구성된 정원 디자인과 가드닝 강좌가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또 만나요. 지금까지 북나레이션의 비였습니다.